제발 도와주세요. 쌍둥이들의 그 한마디에 국내 1위 의료기기 회사 CEO 강도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이의 왼쪽 눈 밑 작은 점 하나, 그게 도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전 이혼과 함께 영원히 끊겼다고 믿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전처 정한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 우리 관계를 말하지 말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7년 전 사건의 퍼즐이 하나둘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정말 도윤이 모르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도 더 마음 담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표현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 여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 시어머니 명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7년 전 그날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이 던져졌습니다. 낯선 남자와 정하늘이 모텔 앞에 서 있는 사진. 10억 줄 테니까 조용히 사라져. 하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외쳐야 했는데 뱃속의 아이들이 발버둥 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믿지 않는 거죠? 하늘이 남편 강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현재 2024년 12월 수서역.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걸 보면서 정하늘은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은 집에 못 가겠구나. SRT 수서역 전광판에는 빨간 글씨로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휴게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구석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방 속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몫입니다. 엄마, 배고파요. 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김밥을 반으로 나눠 두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연서가 엄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하얘요.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늘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휴게실 한쪽 벤치에는 가족 단위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엄마가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애는 아빠도 있네요. 응, 그러네.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 맑았습니다. 하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엄마랑만 사는 거야. 연우가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잖아. 하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휴게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늘의 귓가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오늘 청소 일을 마치고 역까지 걸어왔습니다. 버스비 1,500원이 아까워서 아이들 손을 잡고 40분을 걸었습니다. 하늘의 발이 아팠습니다. 아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변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약간 붉은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지럼증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갈 수 없었습니다. 진료비가 없으니까. 엄마, 연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하늘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엄마, 아이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장 차림, 깔끔한 코트. 하늘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강도윤이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 쌍둥이의 아버지. 그가 하늘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발. 하늘의 입에서 가까스로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하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늘아, 정말 하늘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이들의 외침. 아저씨, 아저씨. 연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도윤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왼쪽 눈 밑, 작은 별 모양 점, 그리고 연우의 손목, 은색 별자리 팔찌. 7년 전 도윤이 직접 만들어 하늘에게 선물했던 그 팔찌. 이거 어떻게?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연우의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너희 이거 어디서 났어? 연우가 팔찌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 거였대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연우를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몇 살이야? 7살이요. 연서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비켜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등에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7년 전 하늘은 이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건강했고 따뜻했고 살아있었습니다. 지금의 하늘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눈 떠. 제발. 도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발. 하늘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와주지 말아요. 뭐? 당신이 도와주면 안 돼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남이잖아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더 꽉 안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일단 병원부터 가자. 연서와 연우가 뒤따라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괜찮아요? 연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역 구호실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여기 눕히세요. 구급차 불렀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간이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하늘의 손이 도윤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들 부탁해요. 뭐? 제발 아이들한테 말하지 말아요. 하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빠라는 거 말하지 말아요. 도윤은 하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늘아, 지금 무슨 소리야? 제발. 하늘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해줘요.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그 말을 끝으로 하늘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구급차 안에서 하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서와 연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혈압을 재고 산소호흡기를 씌웠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습니다. 탈수 증상도 심하고요. 응급구조사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최근에 제대로 식사하셨나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하늘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 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맨날 우리만 먹이고 자기는 안 먹어요.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다이어트 한대요. 근데 우린 엄마가 밥 먹는 거 못 봤어요.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하늘이는 이렇게 살았구나.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늘을 침대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도윤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도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린 쌍둥이. 도윤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서, 연우.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도윤은 그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는 걸. 7년 전 하늘의 뱃속에 있던 아이들, 자신이 버린 아이들. 응급실 붉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하늘. 그리고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아이들. 연우가 도윤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안 죽죠? 도윤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목의 별자리 팔찌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안 죽어. 절대 안 죽게 할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늘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얗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입니다.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하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팔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아, 깼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를게. 도윤이 일어나려 하자 하늘이 말했습니다. 가세요. 뭐? 여기서 나가세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다시 앉았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 의사 선생님이 입원 필요하다고 했어. 상관없어요. 제 일이니까. 하늘이 링거줄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몸 더 상하면 어떡해. 손 떼세요. 하늘이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린 남이잖아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셨네요. 보호자분은 남편분이시죠? 아니에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검사 결과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극심한 탈진과 빈혈입니다. 영양실조 소견도 보이고요. 탈수 증상도 심했습니다. 도윤이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영양실조요? 네. 최근 몇 달간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하신 흔적도 보여요. 의사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3일요? 하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안 돼요. 오늘 퇴원할게요.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퇴원 불가능합니다. 전 괜찮아요. 지금 당장 퇴원할게요. 하늘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몸이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하늘아. 도윤이 하늘을 부축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보호자분이 좀 설득해 주세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에 남겨진 두 사람.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일단 치료부터 받아.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늘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왜 그러세요? 뭐가? 왜 저한테 이래요? 7년 전엔 그렇게 쉽게 저를 버렸으면서. 도윤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날 믿지 않았잖아요. 그 사진 보고 어머니 말 듣고 그냥 저를 내쫓았잖아요. 하늘아,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남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말 한마디 안 들었잖아요. 눈물이 하늘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하늘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이, 연서, 연우 맞지? 하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어디 있어? 하늘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따로 있어요. 연락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너가 입원했으니까. 필요 없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우리랑 안 살아요. 연락도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은 지금 누가 보고 있어? 하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침대에서 내려가려다 휘청거렸습니다. 도윤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가만 있어. 내가 데려올게. 도윤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대기실에서 연서와 연우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봉지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우가 봉지에서 작은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쪼개서 형에게 건넸습니다. 형 먹어. 너 먼저 먹어. 형이 더 많이 먹어야 돼. 형이 형이잖아. 두 아이가 작은 빵 반 조각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서, 연우.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 괜찮아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응, 깨어났어. 지금 안에 있어. 정말요? 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가도 돼요? 그래, 가자. 도윤이 두 아이와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아이 모두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도윤 자신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연우의 손목에 찬 팔찌. 7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든 그 팔찌.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늘이 침대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서야, 연우야. 엄마 괜찮아. 두 아이가 하늘의 옆에 섰습니다. 연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아니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 하늘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연서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가 엄마 살려줬어요. 하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하늘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응급실 처치비와 입원비 선수금 안내드립니다. 간호사가 고지서를 건넸습니다. 도윤이 받으려는 순간 하늘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볼게요.
하늘이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80만 7천 원입니다. 입원하시면 하루에 약 2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낼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안 돼. 하늘이 고지서를 꽉 쥐었습니다. 제 돈으로 낼게요. 하늘아, 지금 무리하지 마. 당신이 낼 필요 없어요. 당신 돈 받고 싶지 않아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도윤이 고지서를 다시 봤습니다. 하늘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희망쉼터입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주소야? 하늘이 고지서를 뺏으려 했습니다. 돌려줘요. 쉼터? 노숙인 쉼터 말하는 거야? 하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거기서 산 거야? 아이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참고로 환자분 혈액형 확인됐습니다. AB형 RH 양성이시고요. 간호사가 도윤을 봤습니다. 보호자분도 혹시 AB형이세요? 드물게 나오는 혈액형이라서요. 도윤이 굳어졌습니다. 네, 저도 AB형입니다. 간호사가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애들도 엄마 아빠 닮아서 AB형이겠네요. 유전이거든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늘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윤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아. 하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 내 아이들 맞지?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왼쪽 눈 밑점 혈액형, 그리고 저 팔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내가 아는 거야. 7년 전 뱃속에 있던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지? 하늘이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연서와 연우가 두 어른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눈 밑점. 자신과 똑같은 자리입니다. AB형 혈액형. 자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팔찌. 7년 전 하늘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한 그 팔찌.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이 아이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쉼터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빵 한 개를 나눠 먹으며 자랐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 오세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준아,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어디야? 집에 있습니다. 폭설 때문에 귀가했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신지요?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 하나 조사해야 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병원 앞에서 뵙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세준이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31살 도윤의 비서이자 오른팔입니다. 대표님, 세준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앉자. 두 사람은 로비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갑자기 무슨 조사입니까? 도윤이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년 전 하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정하늘.
최근 7년간 기록을 확인해줘. 오세준이 사진을 봤습니다. 정하늘이요? 혹시 7년 전 그분 말씀이신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제 우연히 만났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노숙인 쉼터에서 살고 있었어. 애가 둘 있더라. 7살 쌍둥이. 세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7살이요? 응. 그리고 그 애들, 내 아이들 같아. 세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혈액형 AB형, 왼쪽 눈 밑점, 내가 만든 팔찌까지. 다 일치해.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7년 전 그 사람이 외도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었어. 사진도 있었고.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당시 회사에서 난리였죠.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안 맞아. 그 사람이 정말 외도를 했다면 왜 쉼터에서 살았을까? 10억 위자료를 받았다면서요? 도윤이 오세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맞는지 확인해줘. 그리고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세준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만 조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 최대한 빨리 부탁해. 오후 2시 세준이 병원 로비로 다시 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도윤이 병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뭐 찾았어? 세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단 쉼터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정하늘 씨, 5년 전부터 희망쉼터에서 생활했습니다. 5년이나? 네. 그 전에는 고시원, 그 전에는 반지하였습니다. 세준이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내역도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매년 신청했는데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왜?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 4시간씩 3군데서 일을 했거든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시간씩 3군데서? 네. 새벽 5시 마트 청소, 오전 11시 식당 설거지, 밤 8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럼 잠은 언제 잤어? 세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 돌보는 시간 빼면요. 도윤이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동네 CCTV 몇 개 확보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쌍둥이를 각각 안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연우를 업고 연서를 안고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올랐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새벽 6시, 하늘이 마트 유니폼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큰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폐지였습니다. 청소 끝나고 버려진 박스들을 모아서 고물상에 파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 밤 11시, 편의점 불빛 아래 하늘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쉼터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중간에 전봇대를 붙잡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세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최근 3개월 것만 추렸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삼각김밥 1,000원, 흰 우유 1,200원, 바나나 1개 800원, 매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000원에서 5,000원. 아이들 밥값이었습니다. 본인 거는? 세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아이들 것만 샀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쉼터 봉사자분께 연락했습니다. 녹음한 거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틀어.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정하늘 씨요? 너무 착한 분이었어요. 애들 둘 데리고 있는데도 항상 웃었어요. 봉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주 쓰러졌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봉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이 불쌍했어요. 엄마가 쓰러질 때마다 울면서 깨우려고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정 씨는 눈 뜨자마자 애들한테 괜찮다고, 엄마 안 아프다고 말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세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7년 전 회사 게시판에 올라왔던 외도 루머글 기억하십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 글 올린 계정 IP 추적했습니다. 세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내부 IP입니다. 그것도 임원 회의실에서 작성됐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원 회의실? 네. 그날 회의실 출입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세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당시 회장님 비서실에서 예약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루머 글이 올라온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회장 비서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은 어머니 김명자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설마.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표님,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세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외도 사진 속 남자.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세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당시 흥신소를 통해 찍힌 사진인데 그 흥신소가 2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현재 연락 두절입니다. 핸드폰도 해지됐고 주소지도 비어 있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찾아봐. 꼭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도윤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연서와 연우가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 7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7년 전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하늘은 외도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병원비를 모두 냈습니다. 하늘은 거부했지만 이미 결제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하늘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서와 연우는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준 크레용과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세준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도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세준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뭘? 흥신소 직원입니다. 7년 전 그 사진 찍은 사람이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 있어? 인천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일 하고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 가자. 도윤과 세준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인천까지 차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은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세준이 편의점 안을 가리켰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가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러다 도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당신 혹시... 도윤이 남자 앞에 섰습니다. 7년 전 흥신소에서 일했죠?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강도윤입니다. 7년 전 제 아내 미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일만 했어요. 시키는 대로만 했고요.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돈을 받았거든요. 입 다물라고. 도윤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 받았는데요? 2천만 원이요. 도윤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3천만 원 드릴게요. 대신 전부 말해주세요. 남자가 수표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 합성이었어요.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실제로 모텔 앞에서 찍긴 했는데 여자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남자는 따로 섭외했고요.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원본 사진 아직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여줘요. 남자가 사진 2장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하늘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낯선 남자가 모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2장을 합쳤어요. 각도 맞춰서 자연스럽게. 누가 시킨 겁니까?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자였어요. 나이 지긋한,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요? 말 안 해줬어요. 그냥 현금 주고 갔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김명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남자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분이에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준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계약서 같은 거 없습니까? 없어요. 다 현금 거래였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도윤이 수표를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대신 나중에 증언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도윤은 차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대표님, 세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계속해. 다른 것도 전부 확인해줘. 네. 세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위자료 10억, 계좌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하늘 씨 계좌로 입금된 적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어? 세준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출금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비서실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비서실? 네. 그 다음은 추적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인출됐거든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있어? 세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외도 루머 올린 계정,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회장 비서실 소속이었고요.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연락처 알아? 네. 여기 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연 씨 맞습니까? 네, 누구세요? 강도윤입니다. 7년 전 일 기억하시죠?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저 정말 죄송해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회장 부인이요. 김명자 여사님이요.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녹음해도 됩니까? 네, 해도 돼요. 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세준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지연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김 여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정하늘 씨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셨어요. 어떤 소문이요? 외도했다는 거요. 증거 사진도 주셨어요. 제가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렸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돈을 주셨어요. 500만 원. 그리고 승진도 약속하셨고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하늘 씨한테 직접 연락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김 여사님이 직접 하셨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의 진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사진도, 루머도, 위자료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왜? 도윤이 세준을 받습니다. 어머니 핸드폰 번호 알지? 네.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 통화 기록 확인할 수 있어?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2시간 후 오세준이 파일을 보냈습니다. 도윤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7년 전 하늘이 받은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발신자는 김명자의 번호였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들어. 너가 입 열면 우리 회사 끝나. 우리 아들 인생도 끝나고. 하늘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상관없어. 이미 소문 다 퍼졌어. 너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저도 억울하단 말이에요. 10억 줄게. 조용히 사라져. 그게 너한테도 좋아. 하늘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망하면 안 되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7년 동안 하늘은 이 모든 걸 혼자 견뎠습니다. 억울함도 배신감도 절망도 전부 혼자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세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세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겠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차를 몰아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61살, 여전히 우아한 차림이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명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찾아왔어? 명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 들어. 너가 입 열면 우리 회사 끝나.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니? 7년 전 어머니가 하늘이한테 한 말이에요. 도윤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사진 조작한 거, 루머 퍼뜨린 거, 위자료 가로챈 거, 전부 증거 있어요. 명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목소리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했지. 명자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하늘이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여자는 너한테 맞지 않았어. 무슨 소리예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잖아.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았어.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거예요?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망친 게 아니야. 10억 주려고 했어. 그 돈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을 거야. 그 돈 하늘이한테 안 갔어요. 도윤이 증거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전부 가로챘어요. 하늘이는 단 1원도 못 받았어요. 명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어요. 하늘이가 돈 받고 사라지길 바랐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지길 바랐던 거잖아요. 명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늘이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화면을 명자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이들을 업고 계단을 오르는 하늘의 모습, 밤 11시 비틀거리며 걷는 하늘의 모습, 쉼터 입구에서 주저앉아 있는 하늘의 모습. 명자가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루 4시간씩 3군데서 일을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아이들 먹이느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이에요. 어머니 손주예요. 그런데 쉼터에서 자랐어요. 빵 1개 나눠 먹으면서요. 명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랐어. 아이가 있는 줄.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하늘이 병원 기록이에요. 3년 전부터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병원 한 번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신부전이에요. 투석 받아야 할 수도 있대요.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명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몰랐다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몰랐다고요? 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데 몰랐다고요? 명자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요. 도윤이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늘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도윤아. 명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을 지킨 게 아니에요. 제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명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정하늘을 처음 만났던 날,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 여자는 안 돼. 가난한 집안 출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었지만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약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하늘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외도 사진을, 루머를, 증거를. 전부 거짓이었지만 아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하늘은 떠났습니다. 명자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여자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명자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준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여보세요?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지금 어디야? 병실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갈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요?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 후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서와 연우는 옆 병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하늘 앞에 섰습니다. 뭐 하려고 온 거예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해요? 일어나요.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전 널 믿지 않아서 미안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미안해. 하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요? 전부 알았어. 어머니가 한 일, 사진 조작한 것도, 루머 퍼뜨린 것도, 위자료 가로챈 것도.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았어. 도윤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견뎠어?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뭐? 당신 어머니가 협박했어요. 입 열면 회사 망하고 당신 인생도 끝난다고. 하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날 믿지 않았잖아요. 내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늘이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늦었지만. 하늘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7년이나 지났는데. 도윤이 하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흘 후 하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벽 3시 하늘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연우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늘은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연서와 연우가 응급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연우가 도윤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또 쓰러졌어요. 도윤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지만 도윤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진행됐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심부전이요? 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투석이 필요한 상태고요. 의사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식이요? 네. 현재 신장 기능이 15%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이식해야 하나요? 가능한 빨리 해야 합니다. 일단 투석으로 버티면서 공여자를 찾아야죠. 의사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가족 중에 공여 가능한 분 계신가요? 혈액형이랑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AB형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도 AB형이니까 일단 가능성은 있네요. 검사 받으러 오시겠어요?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도윤이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연서와 연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 잘 맞으시네요. 그럼 제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추가 검사 몇 가지 더 해야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거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이식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도윤이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하늘아. 도윤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왜 이식 거부한 거야? 하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내 목숨이 달린 문제야. 그래도 싫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왜? 이유라도 말해줘. 하늘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당신한테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아,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알아요. 근데 싫어요. 당신 신장 받으면 평생 빚진 것 같을 거예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이제 당신한테서 자유롭고 싶어요. 7년 동안 충분히 고통스러웠어요. 도윤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찾을게요. 시간이 없어. 의사가 빨리 해야 한다고 했어. 하늘이 손을 뺐습니다. 그래도 싫어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 안 해? 하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떡해? 하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서와 연우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연서도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없으면 어떡해요? 두 아이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아. 안 죽어. 그럼 수술 받아요. 아저씨가 준다잖아요. 연우가 울먹였습니다. 하늘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도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오세준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세준이 다가왔습니다. 뭐 좀 드릴까요? 커피라도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하늘 씨가 거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응.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는 해. 7년 동안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했는데. 세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독소가 몸에 쌓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의사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환자분을 설득해 주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도윤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하늘아. 도윤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제발 수술 받아. 내가 죽으면 나도 못 살아. 하늘이 마스크 너머로 도윤을 봤습니다. 왜요? 왜 당신이 못 살아요? 너 때문이야. 7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못 살겠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라는 거 못 봐.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살아줘. 이번엔 내가 지킬게.
절대 놓지 않을게. 도윤이 하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동의서에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하늘과 도윤 모두 수술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연서와 연우는 병실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수술 받으면 나아요? 연서가 물었습니다. 응, 나아. 하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조금 아플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엄마 강하거든. 하늘이 웃었습니다. 연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죠? 당연하지. 하늘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절대 너희 곁을 떠나지 않아. 도윤이 문틈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년 동안 이 세 사람은 서로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도윤이 하늘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조금 떨려서. 하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잘하신대. 도윤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하늘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뭐가? 신장 줘서. 도윤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너 내 아내였잖아. 전 아내였어요. 과거형이에요. 하늘이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놓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는 현재야. 그리고 미래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도윤이 하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 아이들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면 돼? 사랑 때문이요. 하늘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전 당신 안 사랑해요. 7년 전에 다 끝났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라도 사랑할게. 언젠가 내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서울 마포구 작은 건물 2층 문패에 하늘 피아노 교습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옆에 앉아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교습소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 하늘이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피아노 너무 좋아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음악은 재미있어야 하니까요. 하늘이 웃었습니다. 아이와 어머니가 나갔습니다. 하늘은 교습소를 정리했습니다. 악보를 제자리에 놓고 피아노 먼지를 닦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수업 끝났어? 응. 방금 끝났어.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사갈게. 아무거나 괜찮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알았어. 지금 가는 길이야. 조심히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수술을 받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매달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식된 신장은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저녁 6시, 강남 아파트,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연서와 연우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도윤이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연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누가 이겼는데? 우리 팀이요. 잘했네. 도윤이 아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어요? 응. 치킨 사왔어. 도윤이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서가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뭐해요? 도윤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 웃었습니다. 비밀이야. 연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뭔데요? 말해줘요. 안 돼. 깜짝 선물이거든.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 다음 날, 도윤의 회사, 강도윤 대표 집무실, 오세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도윤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수고했어. 그런데 대표님, 세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있는데 정말 가족 휴가 가시는 겁니까? 응. 이미 결정했어. 도윤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살았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녁 6시면 퇴근했습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 내가 있으니까. 도윤이 세준을 쳐다봤습니다. 이사들한테는 내가 이미 설명했어. 이해해 줄 거야. 알겠습니다.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응? 행복해 보이십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금요일 오후, 도윤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하늘과 아이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다 준비됐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출발하면 돼. 하늘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연서가 물었습니다. 바다야.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바다요? 두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너희 생일이잖아. 생일 파티하러 가는 거야. 연우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하늘이 웃었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네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윤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출발. 차가 움직였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작은 펜션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연서와 연우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다. 아이들이 달렸습니다. 도윤과 하늘이 뒤따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행복해? 응. 하늘이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폭설이 내리던 그날, 수서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기회였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펜션 앞마당에 캠프파이어를 피웠습니다.
불이 타올랐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이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8개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연서야, 연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연서와 연우가 초를 불었습니다. 소원 빌었어? 하늘이 물었습니다. 응.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는데? 말하면 안 이루어져요. 연서가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모닥불이 타올랐습니다. 연우가 손목을 올렸습니다. 은색 별자리 팔찌가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연서도 똑같은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아빠가 만든 거예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응. 7년 전에 만들었어. 엄마한테 선물한 거야.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원래 엄마 거였네요. 연서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너희한테 물려준 거야. 연우가 팔찌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별자리가 뭐예요? 은하수자리야. 하늘에 있는 별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별자리예요? 연서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도윤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4명이 별이야. 각자 다른 곳에 있었지만 이제 함께 있잖아. 연우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가족의 별자리. 모닥불이 조용히 탔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어 별을 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이들과 이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도 곁에 있었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도윤이 하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추워. 아니, 괜찮아. 하늘이 도윤에게 기댔습니다. 고마워. 뭐가? 전부. 날 믿어줘서, 아이들 아빠가 되어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도윤이 하늘을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오해도 파도처럼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사랑이었습니다. 연서와 연우가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이 하늘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행복해서 그래요. 하늘이 웃었습니다. 나도. 도윤도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서와 연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는 얼굴, 손목에 찬 별자리 팔찌. 도윤과 하늘은 아이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우리 애들 많이 컸지? 하늘이 속삭였습니다. 응.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파도를 비쳤습니다. 하늘아. 응? 사랑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할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7년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4개의 별, 우리 가족의 별자리.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별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면 새로운 별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도윤과 하늘, 그리고 아이들의 삶도 그렇게 서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7년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서로에게 돌아온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여운으로 남았나요? 삶은 때로 늦었다고 느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사랑과 진실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떠오른 감정이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살며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밤을 밝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온하게,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조용히 응원하고 있을게요.